배양육이라는 게 있어요. 마침내 식품 승인을 받았다. 이게 12월 3일 날 떴습니다. 이게 작년쯤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배양육이라는 게 뭔지 헷갈리실까봐 비이커에서 고기를 만들어서 파는, 말 그대로 고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배양을 해서 파는 배양육이 세계 최초로 시판이 됐습니다. 물론 싱가포르는 이유가 있어요. 싱가포르는 누가 보더라도 땅이 없잖아. 90%를 수입하기 때문에 누가 수입을 막거나 하면은 국가적인 어려움이니까 대체 식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배양육에 적극적인데,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닭을 안 죽이고 얻은 닭고기, 실험실 치킨. 야, 이제 치킨. 야, 치킨도 그렇게 다 바뀔 수 있어. 에일 레버터리 치킨, 슈카 실험실에서 나온 치킨, 뭐 아니면은 뭐 아마존 치킨, 뭐 이런 게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런 걸 이제 만드는 이유는, 만약에 저게 정말 된다면, 공장에서 고기를 찢기 시작한다면은 목초지가 다 줄일 수 있겠죠. 여기가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온실가스, 소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소들이 그 뿡뿡이 장난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소들이 뿡뿡을 그렇게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 메탄이 장난 아니라 그러는데, 온실가스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자동차 교통수단보다 많아요. 차보다 많이 뿡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거를 만약에 하면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에너지 소비량은 당연히 만드는데 줄일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마이너스 96%. 뭐 공장에서 배양하는데 온실가스 뭘 겠겠어. 토지는 뭐 99%가 땅이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기가 미래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대체육은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대체육에는 그 콩이나 식물 같은 걸로 고기처럼 만든 거, 가짜 고기. 비건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보통 대체육. 식물로 만들었지만 구별이 어려운 거, 콩 치킨 뭐 이런 거. 이게 식물인지 아닌지 맛봐도 잘 모른다, 이제 이런 게 대체육 중에서 배양육을 뺀 그런 부분이고, 이게 유명한 게 비욘드 미트였죠. 옛날에 한번 나왔던 비욘드 미트. 물론 요즘에 고전을 좀 하고 있죠. 고전을 좀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코로나가 되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고 싶으신가 보지, 실제로보다는.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고기죠. 아, 콩 먹다가 에이씨 하고 요즘에 물론 많이 샀다가 여기서 많이 사갖고 재고가 줄어들게 됐다고 하지만은, 물론 저렇게 되면은 저기 국가 간의 문제도 있어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저걸 무조건 추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르헨티나라고 생각해, 우크라이나라고 생각을 해봐. 그 땅에 지금 다 지금 소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키우고 있는데, 지금 배양육 그러면은 저런 죽일 놈의 그게 되니까 국가 간 갈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먹기 애매할 것 같잖아요. 공장에서 만든 걸 어떻게 먹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배양육 삼겹살 100g에 1,200원. 예를 들면, 아, 괜찮지 않습니까? 배양육 삼겹살 맛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한 입만 뭐 이런 형들이 유민상 일어나시고 에 하고 먹는 거 나오고 100g에 1,200원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게다가 요즘에는 발전을 하고 있어요. 생선 배양육. 야, 이건 상상도 못했다. 아, 맞네. 이게 생선도 되는구나. 이게 육류만 되는 게 아니죠. 생선도 돼요. 여러분들이 귀에서 못 먹는 거 뭐 있지? 뭐 제주도산 닭은발이 배양하면 되지. 제주도산 닭은발이 한 마리 5,000원. 가능합니다. 한 마리 5,000원. 닭은발이라고 세포가 닭은발일 거야? 세포는 똑같을 거 아니야. 잡기가 어려워서 닭은발이지. 세포 구하면 똑같은 그 고기가 그 고기지. 뭐 고등어나 닭은발이다 뭐가 달라. 생선 배양육이 되면은 뭐 귀하고 나발이고 없는 거죠. 뭐 이것저것 뭐 50 정도 키울 수 있지, 100 정도 키울 수 있고, 심해어도 먹을 수 있어. 고래 먹지. 야, 별게 다 먹을 수 있겠다. 잘하면은 뭐 천연기념물도 먹는 그날이 올 수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세포 하나 띄어다가 먹으면 될 거 아니야. 키워갖고. 귀에서 못 먹는 거 뭐 있지? 하여튼 뭐 그런 거, 철갑상어, 캐비어? 뭐 만들면 되지. 그냥 쿵짝쿵짝 만들면 되니까. 캐비어 뭐 한 통 5,000원. 덤핑 뭐 3,000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캐비어 중에서 가장 비싼 뭐 뭐래더라? 알비노 캐비어 알이 그렇게 비싸다며요. 그거 세포 하나 띄어다가 알비노 캐비어 무제한 찍으면 아마 PC방에서 팔 거예요. 알비노 캐비어 한 컵 2,000원, 커피 1,500원 뭐 이렇게. 안 먹을 걸 그때는 맛없다고 비려서. 하여튼 뭐 그런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생선 배양육 안 먹지. 누가 먹어. 그때는 광어가 치고 올 거죠. 광어 뭐 1인분에 5,000원, 캐비어 1인분에 5,000원 똑같잖아요. 그럼 광어 먹지. 캐비어 안 먹죠. 비리다가 광어 먹을 거야. 광어가 얼마나 맛있는데. 다 그러기 때문에, 아유, 뭐 귀에서 못 먹는 것들은 이제 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고, 요번에 나온 거는 이겁니다. 생선 배양육, 부시리 배양육. 아, 부시리 알죠? 넌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예, 방어 말고 부시리. 생긴 건 똑같지만 요 입의 모양과 여기가 달라요. 여기가 다른데, 딱 보면 알죠? 여기도 약간 다르고. 부시리하고 방어를 구별하는 게 기본적인 낚시인의 기본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시리 배양육. 부시리는 그렇게 안 비싼데. 하여튼 뭐 가장 대표적으로 부시리를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배양육이 나왔다고 하니까. 근데 요 배양육 기술을 보면은, 일본이 일단 줄기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요. 근데 웃긴 게, 근육 조직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효소를 처리해서 만드는데, 요 줄기세포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줄기세포라 그러면 얘를 생각하죠. 수정란. 힘쓴 형님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힘쓴 형님 누나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 대신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신 결과 여기가 이제 수정란이 되면서 이 수정란은 수백 개의 세포로 분화하죠.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분할합니다. 근데 웃긴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똑같은 세포인데 어떤 애는 뼈가 되고 어떤 애는 근육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 안에 있는 요 설계도가 다르냐? 들어간 유전자는 똑같죠. 근데 어떤 애는 이게 되고 어떤 애는 이게 돼요. 그거를 과학자 형님들이 얘기하시기에는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애는 요거를 사용하고, 이거 문과적 표현입니다. 문과적 표현. 절대로 과학적 표현이 아니에요. 어떤 애는 요런 걸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뭐 어려운 표현을 쓰면은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하자면은 요 동그란 게 히스톤 단백질이라는데 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사용하고 어떤 건 액티브고 어떤 건 사일런트라는 구문을 결정을 해서 하나를 온하면은 어떤 건 뼈세포가 되고 어떤 건 근육세포가 되고 이렇다는 건데, 자 그럼 이거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구문, 거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유전자를 전부 다 사용하는 세포가 있을까? 거기 있는 모든 구문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세포가 되면은 걔를 갖다가 뭐든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 뭐 눈도 만들 수 있고 머리카락도 만들 수 있고 모든 구문이 액티브인 세포가 있을까? 형과 저는 없대요. 남자라서 없는 겁니다. 진짜 남자라서 없는 거예요. 당신이 남성이라면 당신의 몸에는 넌 텄다. 죄송합니다. 전 텄고요. 당신의 몸에는 이런 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자는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과 형과 저는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저건이 있어요. 특정 구문, 뭐 머리면 머리, 융털이면 융털, 뼈면 뼈, 피면 피, 이런 줄기세포는 있는데 만능으로 가는 거는, 어떤 거 특정한 조직으로 가는 거는 있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형님들도 나이가 젊었을 때는, 야 이건 나이가 젊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얘 때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저 때를 기억하면 대단하다고 하실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날 때는 우리는 다 됐거든? 근데 조금 크니까 늙었다고 얘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얘만 사용하거나. 저 때는 됐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없지만. 게다가 조금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헬레당에서 얘가 좀 가거든요. 맛이 가거나 뭐가 자꾸 빠져. 막 빠져. 이빨이 비어요. 게다가 분명히 이게 영어여야 되는데 한글이 들어가. 뭐 이런 현상이 펼쳐져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를 다시 이걸로 가면 되잖아. 정말 훌륭한 생각입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처음으로 얘를 돌리면은 이 중에서 다시 사용하라 그러면 된다. 처음부터 다시를 외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예를 들면 난자, 여성의 난자는 분화된 늙은 세포를, 이미 우리가 늙어서 이렇게 분화돼서 요것만 사용하게 되고 요것만 사용하게 되는 세포가 있는데, 이거를 다시 넣으면 다시 모든 구문을 다 사용하는 그런 어린 세포로 되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 존 고든이라는 아저씨가 개구리의 난자에서 요 노란 걸 빼서 우리의 조금 맛이 헬렐레한 애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봐요.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서 다시 원상복귀 돼서 새로운 걸로 분화가 될까? 야 그랬더니 정상적인 개구리가 탄생했다. 되네? 야 우리는 이거 지금 좀 맛이 가서 요거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얘를 넣으니까 잠들어 있던 구문들이 다시 다 스위치가 온 되면서 무슨 파워 켜지듯이 전체 유전자가 다시 사용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개구리를 됐다. 야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야. 야 그러면 이 흰자에 뭐가 있다. 야 우리 몸에서는 이거 안 되잖아. 정상적으로 파워가 온이 안 되거든요. 근데 흰자라 그러면 안 되지. 난자에 넣으니까 뭔가 온이 돼. 그럼 난자에 뭔가 있으니까 켜주는 거잖아. 야 그럼 난자에 뭐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런 말이죠. 어린 세포로 되돌려 모든 유전자를 다시 발현하게 하는 물질이 저 난자에 있더라. 이런 생각을 고든 형이 하는데요. 잠깐 딴 얘기를 하자면은 저 고든 아저씨의 제자가 저 기술을 활용해서 돌리를 만들죠. 여기다가 얘 난자에다가 얘의 세포를 이렇게 넣었더니 남편 없이도 자기가 나오는, 남성 없이도, 여러분들이 없어도 나오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복제한 암컷과 수컷의 유전자가 반반이어야 되는데 자기 그대로 나왔죠. 이게 1996년에 요 아이디어로 나온 건데, 물론 저게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건강 상태가 조금 헬렐레 하신 분들이거나 노화가 조금 발리되거나, 게다가 이게 말이 쉽지, 여기서 이거를, 이 노란 자를 요걸 뗀 다음에 요걸로 넣는 게 그리 만만하지 않겠죠. 이게 쉽사리 잘 안 될 거란 말이야. 뭔가를 없앨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돌리는 무려 277번, 한마디로 276은 죽었죠. 277번 끝에 이제 한번 성공한 게 저거라고 하는데, 저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양은 되네? 야, 그럼 인간은, 옛날에는 이런 비윤리적인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비윤리적이라기보다는 실험이니까 내가 복제가 될까? 많은 과학자들이 도전했지만 실패를 거듭했다. 왜 실패를 했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요 노란 얘를 뺄 때 뭔가 이 스위치 온시키는, 구문을 온시키는 물질이 요걸 뺄 때 같이 없어지는 것 같아. 요걸 빼고 이걸 넣는데 인간은 잘 안 되는 거야. 자꾸 하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생각하니까 뭐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게다가 이게 인간은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난자를 구해.
근데 사람의 정자는 굉장히 쉽게 구하는데, 그쵸, 정자는 굉장히 쉽게 구하죠. 정자는 장난 아니에요. 이건 뭐 몇 천만 개도 그냥 아마 쉽게 구할 텐데 난자는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매번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정자였으면 아마 인류의 그 바이오 역사가 진짜 빨리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 아마 정자였으면은 그 리터 단위 죄송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이 쉽게 갈 것 같은데 이게 하필 난자여서, 하여튼 이런 어려움을 뚫고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믿거나 말거나 복제소가 탄생합니다. 영농이, 진이 기억나시죠? 물론 지금도 물음표예요. 진짜 복제였냐? 라는 건 물음표지만 하여튼 탄생이에요. 게다가 그때 당시에 국가를 달구었던 황우석 아저씨가 지금 바로 그런 방식이 사람에도 적용해서 된다 라는 걸 사이언스지에 올렸어요. 물론 그랬다가 대법에서 징역받고 최종 선고를 받았지만 하여튼 그때는 이걸 올려서 엄청난 화제가 됐죠. 사람도 되냐? 체세포 복제 방식의 배아줄기세포 기술로 전 세계가 놀라겠다. 이런 기술을 사람에 적용해 성공을 했다. 그래서 뭐 노벨상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다가 지금은 대법원으로. 자, 하여튼 이거 딴 얘기였고요. 이런 게 거기에 연결된 내용이었고,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까 전에 그 흰자하고 노른자에서 흰자에 뭐가 있더라, 노란 걸 빼고 이걸 넣으니까 이게 작동을 해서 실제로 새로운 뭐가 되더라, 닭이 되건 새로운 쥐가 되건 되더라. 자 그러면 이 흰자에 뭔가 있다는 건데 이건 무언가 우리의 늙은 세포를 다시 옛날 모든 유전자를 사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로 바꿔준 물질이 거기에 있다. 이 물질을 찾으면 우리 세포를 젊은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어린 세포로 되살리는 역분화 물질이라 그러는데 되돌리는 뭐 물질일지 뭐 그게 구문일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돌리는 스위치가 있다. 꺼진 프로그램을 다시 켜는 명령어가 있다. 실제로 이거를 엄청나게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은 사람이 있어요. 일본 교토대학의 신야 야마나카 박사라 그러는데 뭔가 찾아서 24개의 물질을 선별해요. 근데 24개 중에 뭔지 모르잖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하나 넣어보는 거지. 자 1번 넣어보고요, 2번 넣어보고. 근데 24개를 다 넣어도 뭔가 잘 안 된대. 그때 알았던 거죠. 아 이게 하나하나씩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왕창 뭉탱이로, 이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지? 24개의 물질이면? 경우의 수가 어마무지하겠죠. 하여튼 뭐 24개를 넣은 다음에 하나를 빼서 23개로 해보고 뭐 22개로 해보고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넣어서 찾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4개의 종자를 최종적으로 찾아서 이 이름을 만능줄기세포, 한마디로 리셋했다는 거죠. 새 걸로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데 새 걸로 리셋한 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2년도 노벨의학상을 받았어요. 아까 고든 아저씨하고 같이 받았어요. 여기 왼쪽이 스타일리시 하시죠. 이게 최근 노벨의학상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핫했다고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저걸 정말 사용을 해서 우리 몸의 인체에다가 저걸 넣어서 저 거꾸로 가는 역분화 인자라는 걸 몸에 넣어서 우리 인체에 있는 스위치들을 온시켜서 낡아서 지금 시력이 안 좋아진 제 눈 안에 있는 뭐 각막세포를 주입해서 거기서 각막세포를 새로 만들게 하면, 아 좋은데? 시력이 좋아질 거 아니야. 새로 만들게 하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이 반응 속도가 떨어졌단 말이야. 그 세포들 어차피 나이 들면 죽잖아요. 그럼 새로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 인자인지 뭔지 하여튼 노란 그 흰자에서 나온 뭔가를 주입하면 새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줄기세포 치료인데, 뭐 문제가 생긴 거에다가 뭘 대신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인슐린 분비 잘 안 되는 당뇨병 환자들한테 뭐 이런 세포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베타세포. 세포를 증식하는 뭐를 넣어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노벨상을 받죠. 지금도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난이도 높은 게 저 물질을 넣어서 재분열이 되죠. 근데 되는데 문제는 이게 나오죠. 영노화라, 세포 분열을 멈춰서 노화된 세포를 다시 분열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로 다시 분열할 수 있는 젊은 세포 상태로 되돌리는 건데, 되긴 되는데 이게 우연성이 있는 게 거기 있는 세포가 거기 있는 세포가 돼야 되잖아. 근데 거기 있는 세포가 이 머리카락인데 피부고 세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통제되지 않은 분열, 한마디로 우리 몸에 별로 쓸모가 없는 종양이 된다든지, 막 분열하다 보니까 이게 암이야. 암세포가 된다든지, 함부로 넣었다가는 분열이 되긴 되는데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 체계적으로 잘 우리가 원하는 세포만 잘 분열해야 되는데 분열이 되긴 되는데 개판 5분년으로 분열이 돼. 여기에 뭐 잘못하면은 뼈세포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잘못하면. 우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하거나 이 암이나 종양으로 세포가 분열해서 갈 수 있는 거를 잘 컨트롤하는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문 기사를 볼 때 가끔 맞춤형 줄기세포로 뭐 파킨슨병 치료했다. 파킨슨병이라는 게 결국 이 뇌세포가 퇴화하거나 뭐 늙거나 뭐 이렇게 막 쪼그라들거나 그런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뇌세포에 줄기세포를 뭐 넣어서 뇌세포를 새로 만들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뭐 아니면 뭐 요즘 어려운 표현을 지금 보면 뭐 역분화, 뭐 줄기세포 뭐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아까 전에 그 흰자에 있는 그런 걸 넣어서 가는 거,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되면은 늙은 세포가 젊은 세포로 되돌아갔다.
야, 생각만 해도 장난 아니다. 진짜로 저게 컨트롤이 돼서 저기서 나온 저런 물질이 많이 발견됐는데 저 4개 말고도 여러 개가 많이 나왔는데 정말로 다시 분열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인가? 나의 느려진 컨트롤이 이제는 페이커는 안 되겠다. 페이커 안 되겠고. 하여튼 웬만한 애들하고 이제 삐까빠까 할 수 있는 뭐 이런 시기가 올 것인가? 이제는 야구 선수들이 30살, 40살만 되면 은퇴하지 않는, 축구 선수들이 영원히 은퇴하지 않는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거는 전 깜짝 놀라서 뉴스를 봤더니 갑자기 그 인공 피부 모델 그래서 조금 더 읽어봤더니 그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그 피부 주름을 개선하나 화장품 개발 아니고요. 그냥 뭐 화장품 광고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니까 뭐 이해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거겠죠. 일단 뭐 늙은 세포가 팽팽해지는 거, 주름이 없는 거. 저도 뭐 요즘에 뭐 신경 쓰이는데 하여튼 뭐 이제 뭐 그런 걸로 갈 수 있다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의 이 얘기를 했던 이유는 배양육에는 뭐가 중요하냐? 이건 뭐 사람으로 그려놨긴 하지만 이쪽이 오른쪽이 소나 동물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줄기세포를 가져오면은 뭐가 드시고 싶으세요? 전 천엽입니다. 천엽 만들면 돼요. 갈비, 삼겹살 뭐 되는 거죠. 족발, 사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설, 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사실은 여기 있는 거를 아까 전에 저 연구를 통해서 나온 만능줄기세포를 가져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분할을 시키는 기술이 되면은 갖고 온 다음에 뭐 그냥 되는 거예요. 뭐가 됐던 간에 그걸로 만들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저런 기술을 활용해서 옛날에는 안 됐는데 이제는 되는 배양육,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사용해서 더욱 더 쉽게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정말로 딱 하나. 이거 제발 너무 늦지 말자. 투 레이트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100년 남았을래나? 제가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에 리얼리티가 되기를 이렇게 기다려봐. 야, 허리 굽어질 때까지 내가 참아줄게. 무덤으로 가기 전에 리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야, 나 죽고 살릴 수 있나? 죽어도 세포 한 점만 남기면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난가? 잠깐만. 죽기 전에 머리카락만 남기고 가면은 걔를 활용해서 다시 만능줄기세포로 간 다음에 걔로 나를 만든다. 난 죽었잖아. 하여튼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 말고 그런 영화 같은 거 말고 그건 싫어. 그거 싫고 죽음을 한번 경험하지 않게 투 레이트 하기 전에 내가 그 땅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만들어봐야 뭐 하겠어. 내가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하기 전에 조금 빨리 리얼이 되면은 그쵸. 그때는 뭐 여러분들하고 뭐 스타크래프트 1대1로 뭐 언제든지 한번 제가 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빨리 아마 욕심 좀 부려서 100년 욕심 조금 안 부리면 80년 좋습니다. 80년 정도 내에는 되지 않을까. 그때는 뭐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101년이네요. 2101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